118쪽에 여기 보시면 귀거래와 정치현실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귀거래와 고전의 장면과 표현입니다. 몇 장이요? 10장 인간과 자연. 인간과 자연 10장. 아니, 이 책을 펴본 지가 없어요. 네. 예. 뭐 여기서 보셔도 돼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이걸 진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니 고전 장면과 표현은 일단 내용을 주도 따라가면 오히려 강독이 더 쉬워요. 공부하기가. 이게 흐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서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한 게 뭐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을 찾아라. 이런 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 작품 그렇죠. 아니 꼭 묶음으로만은 아닌데 크게 본다면 그런 걸 나온다든가 또는 뭐 귀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일단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면 되는데 118쪽에 그때 안 했었잖아요. 그걸 좀 안 오셔서 많이 안 오셔서 거기 한번 보세요. 오신 동안 그걸 좀 할게요. 우선 귀거래해 있죠. 제일 처음 118쪽 찾으셨죠. 귀거래 이 해자는 귀거래 다음에 해자 있죠. 이 해는 어조사라고 그래요. 어조사. 그 여러분 이렇게 쓴 거 보이시죠? 이거 여기 어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거래여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귀거래 돌아가는 것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여기 돌아가리라라고 써놨잖아요. 이건 좀 의역한 겁니다. 원래 한자적인 해석은 돌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전원이 항폐해져 어찌 돌아가지 않으려. 여기 지금 호자가 나왔잖아요. 한자에서. 이 호자는 여러분 오랑캐 호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찌란 뜻으로 쓰입니다. 어찌.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호자에서 밑줄 쳐놓고 이 글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이 근데 뭐 이게 한자 수업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한자 있는 걸 모든 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뭐 한문학 전공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좀 보시면서 좀 필요한 한자만 봐라 이거예요. 자, 이미 마음을 육신의 노예로 삼았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E, A, V, B 구문이 있거든요. A로서 B를 삼다. E, A, V, B라는 구문이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되게 많이 나옵니다. A로서 B를 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이, 심, 위, 형역 찾으셨죠? 세 번째 기, 이미 스스로 마음으로서 힘이 A잖아요. 마음으로서 형역을 삼았다. 형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몸을 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됐죠? 해석 이해 가십니까? 이해 위비니까. 그래서 어찌 상심해서 슬퍼하기만 하겠느냐 하면서 결국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도연명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연명은 귀거래했다는 건 알죠? 근데 이 도연명이 팽택혈령을 해요. 팽택혈령을 했는데 한 몇 개월 하지 않아요. 팽택혈령을 몇 개월 하다가 나는 굽신굽신하는 게 체질이 안 맞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전원으로 돌아가 버려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도연명. 근데 제 박사 논문이 이제 이런 쪽으로 썼거든요. 도연명하고 유대계 작가를 비교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돌아가서 사는데 거기에 보면 뭐 말은 되게 뭐 가난하다고 하는데 하인들도 막 많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전원 돌아갔는데 거기 하인들이 막 마중 나와서 인사하고 막 그런다니까. 거기 보면. 그래서 미래의 일은 바로잡을 수 있음을 알았다. 실로 길을 헤맸으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으니 지금이 옳고 어제가 글렀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라는 것은 과거로 간 그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이라는 것은 이제 전원으로 돌아온 그 현실 뭐 이런 걸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치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연보의 효빈가라는 이게 한자가 효빈가거든요. 효빈가 좀 한자가 어려운데요. 요 빈자가 무슨 빈자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찡그릴 빈자예요. 찡그린단 말. 인상 쓰는 찡그릴 빈자인데, 그러니까 결국 효빈이란 말은 뭐냐면 찡그리는 것을 흉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옛날에 이게 이제 어원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중국에 되게 미녀 중에 서시가 있어. 서시는 들어봤죠? 서시가 되게 예뻤는데 서시가 이렇게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있었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좀 여자들이 서시가 인상을 쓰니까 서시가 인상을 써도 사람들은 막 이게 뭐랄까요? 막 쳐다보고 너무 예쁘니까 다른 여자들이 나도 서시처럼 인상을 써야지 했는데 다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효빈이란 말. 그러니까 효빈이란 말은 그냥
찡그리는 것을 흉내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남의 흉내를 낸다. 이런 뜻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도 기거래 말뿐이요 가리 없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거래를 막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가고 어떨고. 장무라는 건 뭐냐면 장자고요. 황폐할 무자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가요. 장수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라는 뜻이 있어요. 장차. 아시겠죠? 장례할 때 이 장자 쓰거든요. 미래 장례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초당 풀집에 청풍명월이 남영들명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초가집에 맑은 그 바람과 밝은 달이 왔다 갔다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원에 간다는 건데 이것도 보면 뭐 어때요? 그 도연명의 기거래사를 상당히 패러디한 거 아시겠죠? 비슷하게 써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119쪽에 이연보의 기거래 한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거래 한들 이거 보세요. 기거래 한들. 그러니까 전원으로 돌아간다는 거. 기거래는 이 노래도 기거래사라는 노래가 있지 않나요? 우리 그 뭡니까 노래 중에서도 하늘 아래 내가 있고 뭐 그 안에 뭐가 있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기거래 한들 물려간 이 기 누구며 물려간 사람이 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며 공명이 부운인 줄 사람마다 알건만. 공명이 뭐예요?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쉽게 말하면. 출세라고 써. 출세가 뜬구름인 줄 사람마다 알건만은 세상에 꿈깨니가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여러분 공명이라는 게 출세하는 건데 물론 출세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결국은 뒤끝이야 별로 안 좋은 사람 많지 않나요? 올라갔는데 뭐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아요. 올라가면 뭐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이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정치는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하는데 어쨌든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과 같은 줄 알지만 사람은 그런 걸 그런 데서 꿈을 깨야 되는데 꿈을 깨 안 깨요.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죠. 국회의원도 하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국회의원. 하도 사람만이 국회의원을 발음은 국회의원도 발음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만의 장파의 논란 사공 찾으셨죠? 4번. 이거는 그 풍파에 놀란 사공이 배 팔아버려요. 배를 팔아서 말을 샀어요. 타고 다니는 말을 샀어요. 구절양장이 물도곤 어려워라. 구절양장이 여러분 도곤이란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도곤이 뭐냐면요. 뭐뭐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보다. 이 고어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절양장은 9번 꺾어진 양의 창자라는 뜻인데요. 결국 이 구절양장이 뭔지 아세요? 꼬불꼬불 이어진 길을 구절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를 쓰거나 이러실 때 이 구절양장이라는 말 많이 쓰면 좋아요. 여러분 그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시를 보면 길은 넥타이처럼 풀어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이렇게 나오거든요. 길이 넥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던지면 막 꼬불꼬불하죠. 퇴근하고 남편분 뭐 이렇게 하면 하여튼 꼬불꼬불한 그걸 구절양장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광규는 뭐라고 했냐? 길은 넥타이처럼 풀어져. 표현 멋있죠? 하여튼 구절양장이 물보다 어렵다. 이후란 배도 말도 말고 밭 같기만 하리라. 밭알도 그 경작하는 밭. 그러니까 배도 말도 말고 밭 갈기만 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연명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도연명을 전원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연명이 나왔으니까. 전원시인은 어떤 사람을 전원시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농촌 체험을 하는 사람을 전원시인이라고 해요. 양반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도연명의 시를 보면 농촌에서 막 농사 짓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막 중문과를 들어가시면 막 한자를 막 작품들 찾아서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문과는 아니니까 하여튼 도연명은 그런 농촌 체험을 많이 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연보의 어부 단가가 나왔잖아요. 9번한 천심 녹수. 천심은 천길이나 되는 푸른 물이고요. 돌아보니까 만첩 청산. 만첩이 되는 푸른 산이에요. 그래서 10장 홍진이 엄매나 그랬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홍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홍진이 뭔지 아세요? 붉은 먼지.
그렇죠. 붉은 먼지죠. 잘 말씀하셨. 속세. 그러니까 속세인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속세라고만 하긴 그렇고요. 정치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극인의 상충곡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 곡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여튼 여기에서는 정치 현실이에요. 열길이라는 정치 현실이 얼마나 그랬느냐 이거예요.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달이 희거든 더욱 무심하여. 이게 참 재밌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무심하다는 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시에 이런 말 나오죠?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오느라 제가 이야기 안 했었나요? 안 했어요. 넘겨보세요. 안 했으면. 120페이지 보세요. 120페이지. 제 120페이지. 이거는 이제 오늘 저번에 이제 좀 안 오신 것도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과 자연은. 그래서 어차피 한번 뭐 더 들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0쪽 있죠. 거기 이제 6번에 구양수에 여기는 이제 부차 산수기입니다. 부차 산수기 관자 있죠. 근데 뜰부자에 나무벨 차자예요. 나무를 벤다는 거 알죠? 차자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해서 물건을 다 얻는 것은 부귀한 사람의 즐거움이요. 이 부귀한 사람은 요즘도 그렇잖아요. 돈 많아. 내가 돈이 많아. 뭐든 다 살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2억짜리 자동차 사도 되고 막 60억짜리 뭡니까 타워 팰리스를 사도 되고 그렇잖아요. 똑같아 옛날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부귀한 사람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 아래 무성한 풀을 깔고 앉아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이런 것은 그냥 살림에 사는 사람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부귀한 사람과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부귀한 사람하고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는 마음이 안정돼. 마음이 안정된다고. 우리가 뭐 피톤치드도 뭐 이렇게 맞기도 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근데 이 부귀한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한 100억 좀 있어. 여러분 그러면 나 이거 사고 싶어. 뭐 이런 거 사고 싶어. 막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움직여. 너 이거 돈 쓰라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산수에서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뭐 내용은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7번 시가 되게 중요한 시인데요. 이거 7번 있죠. 월산대군의 추강의 밤이든 있죠. 이 시가 정말 명작이에요. 왜 명작이냐면 가을강의 밤이더니 물결이 차노매라. 물결이 차갑다는 거예요. 낚시를 들이치니. 이게 어부사시의 시초 아니에요? 어부가의 그렇죠. 그런 시초도 될 수 있죠. 그런 시초도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의 시초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어부사는 이 시는 일종의 조선시대 시잖아요. 월산대군은. 근데 그 전에 고려시대에 벌써 어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초는 아닌데 그런 계열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호가도 그렇죠. 강호가도 당연하죠. 예, 잘 말씀하셨어요. 자,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하니 문어매라.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오너라. 예. 지금 저번에 한 거 좀 복습하고 있었어요. 예. 120조. 이 시에서 정말 멋있는 거는요. 예. 딱 그거만 갖고 하잖아. 소통 안 하고 대지어서 갖고 왔죠. 잘했어. 여러분 보세요. 이 무심한 달빛이란 저는 이 문학이라는 게 이런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봐도 멋있지 않나요? 이 낚시를 들이치면 고기가 안 물어. 근데 그냥 빈배 온 거잖아요. 빈배. 그러잖아요. 근데 무심한 달빛만 싣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러려니 하세요. 배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다 무심한 달빛만 딱 이렇게 싣고 오는 거죠. 대충 이해하면 돼요. 제가 미술관 아니니까.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무심한 달빛만 딱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 현자의 낚시라고 해요. 어진 사람의 낚시. 현자의 낚시. 선생님 죄송해요. 예, 잠깐만, 말씀하세요. 우리 후배님 물어보겠어요. 예. 다른 혼자 다 먹어요? 아니면 반 나눠 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수건이랑 나눠 먹는 거예요. 네. 시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자의 낚시, 어진 사람의 낚시법인데 여러분 무심한 달빛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무심한 달빛이라고 했을까요? 이 지금 월산대군의 무심한 달빛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한번 저번에 수업 들으셨어요. 무심한 달빛. 이걸 좀 이야기해 보세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빈 마음이긴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부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무심한 달빛이? 네. 좀 다른 해석을 하시는데 여기서 무심한 달빛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달빛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여러분 달빛 하면 자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하고 비슷한데 이 왕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권력. 이 달빛은 권력을 뜻하는 거예요. 왕이라기보다 권력. 그러니까 무심한 달빛은 뭐냐면 나는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나를 죽이지 마라. 이 달빛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자연의 강호가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대군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왜냐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안평대군 뭐 이런 사람 되게 똑똑한 막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니까 나를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이 무심한 달빛의 이 내포된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 그렇죠.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그래서 이게 현자의 낚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시를 썼지만 이런 표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그냥 그래서 이게 시가 멋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기 안 납기만 아이 그냥 기름값만 낭비했네 이러잖아요. 기름값만 낭비하고 빈배져 오느라 이렇게 쓰는데 이런 표현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그런 게 즐겁고요. 정극인의 상춘곡도 이제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홍진의 묻힌 분의 여기 오늘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복습해도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진은 속세죠. 속세에 묻힌 분의 인내생이 어떠한고 내 삶이 어떠냐. 옛날 사람의 풍류를 미치할까 못 미치할까죠.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미치할까 미칠 것인가 못 미칠 것인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많건만은 하건만은 많건만은이에요. 살림에 묻혀 있어 지극한 즐거움을 말할 것과 모를 것인가. 내가 살림에 묻혔다고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이냐. 수간복 몇 칸 되는 띠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여러분 그 푸른 시냇물이 있는 앞에 그 뭡니까 배산임수 들어봤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거예요. 송죽 우를리에 풍월주인 되어져. 울자가 이게 답답할 울자예요. 답답하다. 글자 봐도 답답해 보이게 생겼죠. 네, 그렇죠. 빼곡하잖아. 그래서 답답할 울자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소나무와 대나무가 답답하게 있는 곳 속에 풍월 주인이 돼요.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화랑도를 풍월주라고 한 거 아세요? 바람과 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시야. 남기도 남구나. 남을 엿자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아까 공명도 날 끼우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119쪽에 보면 3번에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공명이 부운인 줄. 뭐 비슷한 거지. 공명도 날 끼우고는 뭐냐면 그 출세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 이 표현도 정말 멋있는 거예요. 보통은 어때요? 사람이 출세를 꺼리고 사람이 부기를 꺼리는 거 아니에요? 부기가 여러분을 꺼립니까? 돈이 나를 꺼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이 멋있는 거. 청풍명호로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밖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단표 누왕입니다. 한자 단표 누왕. 그러니까 한 광주리의 밥과 그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단자는 광주리 단자고요. 표주박 표자거든요. 누왕은 누추한 거리. 누왕사라고 박인노의 작품도 있어요. 흩트내음 아니야. 그러니까 잡생각을 아니하겠다. 아무타 백년행락이 백년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리. 거기 이제 단표누왕에 보면 121쪽에 밑에서 셋째 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아내여라고 써진 거 어질구나 아내여 옆에 보면 일단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한자 있잖아요. 한일 그다음에 단자가 일단 이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예요. 밥사자입니다. 한 바가지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이 이거 읽으라고 하면 일단식이라고 읽어요. 일단식이 아닙니다. 이게 먹을 식으로 있고요. 밥으로 할 때는 사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먹을 식 밥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왕의 그 도산 12곡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왕의 도산 12곡은 그러니까 도산에서 1수부터 이제 12수까지 쭉 나오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122쪽의 일수예요. 어떠냐는 거죠. 초야우성
그러니까 풀숲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선비가 이러면 어떠냐? 하물며 천석구왕을 고쳐 무슴하려. 여러분 천석구왕이 뭔지 아세요? 천석구왕 이게 123쪽에 둘째 줄 나오는데요. 구왕이 심장의 아랫부분인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횡격막이 횡격막. 이게 구왕은 횡격막을 가리켜요. 그래서 구왕에 병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 자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깊어서 고치기 어렵다는 건데 여러분 그 고기 중에 무슨 살 있어요? 무슨 살? 무슨 살? 갈매기살. 여러분 갈매기살이 어디서 나는 거 아세요? 이게 하늘 날아다니는 갈매기예요? 이게 가루마기살이 가루마기살. 가루마기살이라고. 이 가루마기살이 이무몇갱동화 돼서 가루매기살이 된 거예요. 가루매기살. 그러다가 이게 가루가 갈로 바뀌어요. 그다음 매기가 매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갈매기살은 뭐냐? 돼지의 횡격막살이에요. 횡격막. 횡격막 알죠? 그 살이 진짜로. 그래서 갈매기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갈매기살이 그냥 맛있다고만 알지 이게 뭔 살인지를 몰라.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이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뭐 제가 일일이 다는 안 하겠고요. 123쪽에 11수를 한번 볼게요. 11수. 이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시죠? 11수. 청사는 어찌하여. 어찌하여는 어찌하여예요. 123쪽이에요. 그 11수. 그러니까 결국 청산하고 녹수에도 동그라미 쳐봐요. 청산 녹수. 이건 자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청산과 녹수는 자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은 어째서 만고 오랫동안 만고는 오랫동안이거든요. 오랫동안 푸르르며 녹수는 어째서 낮과 밤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하리라. 항상 푸른 마음을 간직하고 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정도의 시고요. 넘겨보면 이왕이 있으면 이왕과 또 하나의 유명한 사람 누구겠어요? 조폐공사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이가 있잖아요. 이이가 124쪽 보세요. 124쪽에 보면 이 나오죠. 고산구곡가라는 게 있어요. 고산의 9개의 이제 경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의 고산구곡가 1수부터 몇 수까지 있냐면 9수까지 있는 거예요. 구곡이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는 1수부터 이제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고산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곳이에요. 황해도 해주에 있대. 해주.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황해도 해주에 있는데 그 42살 정도 이제 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49에 죽어요. 50에 안 돼서 죽어요. 50에 안 돼서.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다가 죽었는데 그 이가 이 고산 구곡가가 이제 왜 멋있냐면 여러분이 윤선도에 뭐가 있죠? 윤선도 하면 어부사시사가 있잖아. 이건 알죠? 어부사시사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수가 있죠? 모두 40수. 그래서 봄 열수, 여름 열수, 가을 열수, 겨울 열수. 춘, 하, 추도. 열수인데 이 열수가 다시 새벽부터 저녁까지 경치를 나타내는 거 이거 아세요? 이게 각각이 열수가 새벽부터 저녁.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하수도 새벽부터 저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의 순서, 계절의 순서 이걸 다 나타내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운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타내고 7부터 9곡까지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서 밤까지 나타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결국은 이의 고산구곡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윤선도의 작품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 작품들을 이제 보면 다 이제 뭐 1곡부터 이제 뭐 2곡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제 1수에서는 이제 제 1수는 보세요. 1수는 뭐 1곡이 안 나와요. 맞죠? 제 1수는 전반적인 뭐랄까 개관이라고 할까? 개관이 나오고 2수부터 1곡이 나와. 그러면 당연히 10수까지 나오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이제 1수만 좀 읽어보면 고산 구곡담을 살람이 모르더니 살람은 사람의 사람 people person 고산 구곡의 연못을 연못담자거든요. 사람이 모르더니는 모르더니 그 다음에 주모 복거예요. 한자 주목 복거 벨주 띠모 그 다음에 살복, 여기서 점칠복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집거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띠를 베어가지고 집에 산다는 거예요. 번님네 다 오신다. 어주버는 어주버,
어집어 태평연월이 풍요로운 이거 어떻습니까? 어집어 무의를 상상하고. 그러니까 무의는 복건성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복건성에 있는 산 이름인데 학주자하리라. 주자를 공부하리라. 주의가 실제로 이 복건성에 있는 산에 가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주자를 본따겠다 이런 의미 되면서 1곡부터 9곡까지가 쭉 나오고 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송순의 그 125쪽 있죠. 면앙정가. 아마 작품 이름은 들어봤죠. 그래서 이 면자가 무슨 면자냐면요. 굽어볼 면자고요. 이 앙자는 우러러볼 앙자예요. 면앙. 그다음에 정은 정자 정자 노래 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면앙정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면앙정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라남도 대나무로 유명한 곳이 뭐죠? 담양에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담양에 가면 중록원하고 소세원은 많이 가 대부분이. 근데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가보셔야 한다. 국문학을 하시는 분은 여기 면앙정을 가야 돼요. 면앙정. 그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자도 시원없는 정자. 그림자가 시원없는 정자가 뭔지 아세요? 담양에 가면 혹시 담양 갈 일 있으면요. 이 시경정이라는 그 쉴식자의 그림자 영자의 정자가 있거든요. 여기를 정말 가보세요. 가보면 거기에 이제 성산별곡의 가사도 쫙 써 있고요. 거기에서 이 경치에서 이게 사진 찍자는 너무나 풍광이 좋아요. 그래서 이 정철이 이 전라남도 담양에 가서 가사를 쓰는 거예요. 정말 대나무 숲에서 작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가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흰 구름 뿌인 연하, 연기와 노을이죠. 푸른 난이 산남이라 이렇게 나왔죠. 푸른 이난, 푸른 것은 산의 아지랑이다. 해석되죠. 흰 구름 뿌연 그 연기와 노을, 천암 만학을, 천 개의 바위와 만 개의 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골짜기 같은 걸 골짜기. 자기 집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나면서 들면서 일해도 군한지고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아양도 떠는구나.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죠.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짙으락. 이게 여트락이겠죠. 요즘 말로. 사양과 서거지요. 사양은 알겠죠. 이 빗길사자의 석양 양자니까 석양이 비꼈다는 거죠. 새우, 가는 비에 가는 비. 조차 뿌리는구나. 남여를 배앗하고 소랄의 굽은 길로. 이 남여가 뭔지 아세요? 남여? 거기 한자 남여 있죠. 이게 뭐냐면요. 사대부들이 타는 가마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덮어서 탔잖아요. 자기 얼굴 안 보이게. 남자들은 뭐 물렀거라 무슨 대감 행차시다. 그 가마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초창기에는 가마가 여자들도 그런 가마를 탔대요. 원래 진짜로 남자들하고 똑같이 가마를 탔는데 나중에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걸 타고 오픈까지 요즘 말로 하면 여자는 뚜껑이 있는 차를 탄 거죠. 하여튼 그래서 남여를 배앗하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요즘에 등산 가면 여러분 다 이게 지팡이 짚고 가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등산을 가든 뭘 가든 절대로 걸어가질 않았어요. 그 밑에 그 하인들이 4명이 이거 손잡이 잡고 그거 타고 다녔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로 중국에 가잖아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가마 타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게 이제 흔적이 있어. 옛날에 양반들은 절대로 걸어 안 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데를 진짜 불쌍하죠. 맞아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녹양에 우는 황앵의 앵, 깨꼬리 앵자거든요. 아이 할 때 앵 알죠? 깨꼬리 앵. 그러니까 누런 깨꼬리는 교태겨워 한원계야. 교태, 그러니까 애교 있어서 한다는 거죠. 나무새 자자지어 수음이 얼렌적에. 나무의 그늘이 얽혀 있다는 거죠. 얽혀 있는 적에 이런 뜻이죠. 얼렌 적에. 넘겨보세요. 백적 난간에 긴 조름 내어편이. 긴 조름을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그다음에 양풍 이게 서늘할 양자거든요. 물 수면에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진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그러니까 진설이 그가 다 빠진 후에 진짜 서리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예요. 황후는 또 어찌
만경의 편곡이요. 그러니까 누런 구름이 어찌 만경은 만일항이거든요. 만일항에 펴져 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떻게 설명할까? 산 정상 무슨 지리산 같은 데 있잖아요.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골짜기 가면 막 구름이 쫙 운해가 멋진 거 있지 않나요? 산에 여러분 등산 같은 거 해보면 천왕봉이라든지 천왕봉은 안 봤는데 하여튼 거기 가면 구름이 멋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어부가 부는 피리도 흥을 겨워 달을 따라 분이 나다. 달날은 달을의 달을. 이것도 참 재밌죠.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 향가 중에 향가 잘 쓴 사람 제망매가 쓴 사람 누구였죠? 제망매가 월명사. 이 월명사 생각 안 나요? 이 월명사라는 사람이 왜 월명사냐면 달월자의 밝은 명자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 달도 막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굴 속으로 가면 달도 굴 속으로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옛날 그런 작품 허풍이 많아요, 되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을 따라다니고 뭐 초목이 진 후에 강산이 매몰되어서 그다음에 조물 알지? 조물리 헌사하야. 조물주가 헌사하야는 뭐냐면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꾸며내니. 이게 헌사할자 이게 되게 많거든요. 조물주가 야단스럽다는 거 이렇게 멋진 경치를 만든 것은. 그래서 뭡니까? 경궁 그다음에 요대입니다. 경궁 요대. 옥으로 된 궁궐과 옥으로 된 장소예요. 그래서 이 경궁 요대는 밑에 나왔죠.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한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다. 밑에 해석 보세요. 그래서 옥회 은산이 그러니까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한 자연이 뭡니까? 안정. 이게 바탕제자거든. 눈 밑에 버릇해라. 펼쳐져 있구나. 건곤 하늘과 땅도 가멸사 넉넉하고 풍부하구나. 가는 곳마다 경이로다. 놀랍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해외 여행 특히 뭐 이탈리아든 스페인이든 저도 이제 옛날에 좀 다녀봤는데 그런데 가보면 우리나라도 뭐 나쁘진 않지만 훨씬 더 멋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나라만 꼭 삼천리 금수강산 아니고 뭐 외국에 가도 정말 멋진 풍경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0장까지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게 인간과 자연인데 아마 인간과 자연에서 좀 시험에 뭐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그렇죠. 재밌죠. 그렇죠.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